반갑습니다, 여러분. 조리직 공무원 대비 위생관계 법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위생관계 법규 수업 첫 시간인데요.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첫 수업 진도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보실 과목은 위생관계 법규가 되겠습니다. 위생관계 법규는 시험 범위는 5가지 법이 들어갑니다. 식품위생법 들어가고요. 국민건강증진법 나옵니다. 국민영양관리법 하셔야 되고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이렇게 5가지 법을 위생관계 법규에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파트는 식품위생법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세부 범위 영역도 제일 많고 내용도 많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은 제가 정리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생관계 법규는 우리 조리직 공무원에서 몇 문제 나오냐면 20문제 나옵니다. 20문제, 총 20문제인데 사지선다형이죠. 보기 4개 중에서 몇 개 고르시면 됩니까?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면 시험 대비해서 학습 방법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법규 파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하실 내용은 용어 정의하셔야 됩니다. 법규의 용어가 많이 나오죠. 용어의 정의를 먼저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출제 포인트 정리입니다. 법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뭘 중심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법규에 나오는 용어가 정리가 되고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고 나면은 뭐 하셔야 되냐면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세 번째 하실 내용입니다. 이렇게 3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우리 위생관계 법규 몇 문제? 20문제 모두 만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와 열심히 해보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법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파트는 식품위생법이죠. 식품위생법은 제일 중요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세부 영역이 가장 많습니다. 챕터는 총 몇 개냐면 13장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은 총칙 나오고 두 번째 챕터는 식품과 식품 첨가물, 세 번째는 기구와 용기 포장에 관한 내용 나옵니다. 네 번째는 표시에 관한 내용 나오고 다섯 번째는 식품 등의 공전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요. 여섯 번째 검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챕터는 영업에 관한 게 나오고요. 여덟 번째는 조리사 등에 관한 내용, 아홉 번째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 번째 챕터에서는 식품위생단체 등에 관한 내용이고요. 11번째에서는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행정제재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12번째 챕터에서는 보칙에 관한 내용 아셔야 되고 마지막 챕터는 벌칙에 관한 내용 해서 식품위생법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총 13가지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의 총칙 챕터 1이 되겠고요. 보시면 총칙 파트에서 세부 영역은 3가지입니다. 법 3가지인데 법 1조부터 3조까지 아셔야 되고요. 1조 보시면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이죠.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암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거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거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용어의 정의 기억하셔야 되고
법 3조 식품 등의 취급에 관한 얘기는 키워드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보시면 지금 여기 띄워놓은 슬라이드는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 건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첨부했고요. 따로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정과 시행에 관한 내용인데 기억하실 사항은 그쵸?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식품위생법은 언제 공포되었냐? 연도와 날짜를 조금 기억하시겠습니다. 1962년이고요. 1월 20일 날 공포되었으며 누구냐면 국회입니다. 국회의 의결에 의해 정부가 공포함으로써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이게 바로 식품위생법이 되겠고요. 자, 식품위생법에는 뭐가 있냐면 하부 규칙에 시행령이 나오고 그 밑에는 시행 규칙이 하부로 들어가죠. 보시면 식품위생법의 시행령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뭡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게 뭐다?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 하부에 있는 시행령 밑에는 시행규칙이 있겠죠. 시행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실무행정기관이 뭡니까? 네, 시행규칙은 뭐다? 총리령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겠네요. 그래서 네 번째는 각종 규칙과 고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실 거는 식품위생법은 언제 제정되었다? 공포되었냐면 1962년 1월 20일에 공포되었으며 국회 의결에 의해서 정부가 공포함으로써 시행되는 법률이라는 거.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시행규칙은 총리령이라는 거 기억하시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자, 총칙 파트에서 식품위생법 목적 1조죠. 기억하실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지막 목적은 뭡니까?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식품위생법의 목적입니다. 자, 식품위생법 목적에 들어가는 거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뭡니까?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 그리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은 4번이죠. 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법 1조 얘기였습니다. 암기를 조금 하시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용어의 정의라고 해서 법 2조가 되겠고 얘는 중요하죠. 시험에도 나올 법하고 내기도 좋은 아이입니다. 용어는 15가지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식품부터 보시겠습니다. 식품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모든 음식물을 식품이라고 정의합니다.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제외사항이 있네요. 뭔가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이라 함은 뭐라고 하냐면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옳은 설명이 되겠죠.
식품은 중요한 정의였습니다.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얘기하죠. 두 번째, 식품 첨가물 보시면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하거나 착색하거나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 하면은 식품 첨가물이라고 얘기하죠. 식품 첨가물의 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기구나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식품 첨가물의 정의가 되겠죠. 식품 첨가물은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키워드 잡으실 거는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하거나 착색하거나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 이렇게 기억하셔야겠네요. 두 번째 나오는 정의도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는 게 식품 첨가물이 되겠죠. 식품 첨가물까지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화학적 합성품입니다. 얘도 시험에 나올 법한 애죠. 보시면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하면 화학적 수단으로서 원소 또는 화합물에 뭐 나옵니까?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하시면 화학적 합성품입니다. 중요하게 키워드 잡으실 거는 분해 반응 외라는 거. 분해 반응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분해 반응을 제외한 나머지 화학 반응, 예를 들어 산화 반응, 환원 반응 이런 것들, 취환 반응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기억하실 거는 분해 반응은 제외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 합성품이라 하면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계속 보시겠습니다. 지금 법 2조 하고 있고요. 용어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에서 네 번째 용어는 기구 나옵니다. 기구 보시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나 기구, 그 밖의 물건을 뭐라고 합니까? 기구라고 하는데 보시면 다음 항목에 들어가는 아이가 두 가지 나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기구라고 하죠. 그릇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두 번째 보시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구 하시면 되죠.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소분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되죠. 소분은 뭐냐면 써놨죠. 완제품을 나누어서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완제품 30kg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통을 목적으로 얼마씩? 10kg씩 쪼개가지고 재포장해서 어떻게 유통할 겁니다. 이러면 우리 뭐가 됩니까? 소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얘기 해드렸고 여기서 보시면은 항상 제가 만드는 자료는 중요한 거는 노랗게 또는 핑크색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핑크색으로 처리된 거 나왔습니다. 뭐 나오냐면 기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죠.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나 기구 또는 그 밖의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제외입니다. 기구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나 기구,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그물이 나왔다. 얘는 기구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제외입니다. 그물은 기구가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 그렇죠? 그래서 기구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거 기구라고 한다는 거. 두 번째 항목 보시면 강목에서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하시면 기구인데 식품을 채취할 때 쓰는 어디에서? 농업과 수산업에서. 그렇죠? 기계나 기구, 그 밖에 물건은 제외입니다. 그물 얘기 해드렸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법 2조 하고 있고 용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오는 용어는 용기 포장에 관한 얘기고, 용기 포장이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하시면 용기 포장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여섯 번째인데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에 하시면 위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체의 건강에 건강을 해치거나 해치 우려가 있는 것 하시면 위해가 되겠죠. 일곱 번째 보시면 표시는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노랗게 표시해 놨는데 표시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적는 뭐 나옵니까? 문자, 숫자 또는 도형 하시면 표시 되겠죠. 다음 보시면 여덟 번째 영양 표시도 기억하셔야겠네요. 노랗게 표시해 놨습니다. 영양 표시라 함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거 말 그대로 영양 표시입니다. 영양소의 양 등의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거는 뭐다? 영양 표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영업 보시면은 아홉 번째 나오는 용어가 되겠고, 영업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수입, 운반, 판매하는 업을 영업이라고 합니다. 역시 중요한 파트는 키워드 잡으실 거는 노랗게 표시해 놨습니다. 책에다가 표시하시면 되겠죠. 우리 교재에. 영업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죠.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뭐 나옵니까? 식품 채취업 영업에 포함된다? 안 됩니다. 식품 채취업은 영업이 아닙니다. 기억하실 내용이죠. 열 번째 항목 보시겠습니다. 영업자 보시면 영업자 기억하셔야 되죠. 세 가지입니다. 영업자라 함은 첫 번째 나오는 항목을 영업 허가를 받은 자 영업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영업 신고를 한 자 영업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등록을 한 자 하시면 영업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업자는 영업 허가를 받았거나 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영업 등록을 한 자, 요 세 가지 항목이 다 들어갑니다. 기억하시겠고요. 11번째 보시겠습니다. 식품위생에 관한 정의입니다. 식품위생이라 함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뭐다? 음식에 관한 위생이 식품위생이 되겠습니다. 키워드 잡으실 거는
식품위생이라 함은 음식에 관한 위생인데 어디에 대상으로 하냐면 대상이 네 가지죠. 기억하셔야죠. 식품 나옵니다. 식품 첨가물, 기구, 마지막으로 용기, 포장, 요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에서 대상으로 하는 거는 네 가지다.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용기, 포장을 묶어서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하시면 식품위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식품위생이었고요. 자, 다음 하겠습니다. 보시면 12번째 나오는 용어의 정의는 집단급식소입니다. 집단급식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데요. 보시면 집단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안 한다? 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두 번째는 자, 다수인인데 어떻습니까? 특정 다수인이라는 거. 키워드 잡으실 거는 특정 다수인입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세 번째 잡으실 키워드는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입니다. 이렇게 먼저 정의할 수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목에 보시면은 집단급식소 뭐 들어가냐면 기숙사 들어갑니다.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에 후생기관 등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급식시설, 집단급식소에 들어가겠죠.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는데 시행령 2조에서 집단급식소 한 번 더 정의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한 번에 1회에 몇 명?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 하셔야 집단급식소입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죠. 한 번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 하셔야 집단급식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집단급식소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어떻습니까? 다수인인데 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 특정 다수인입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입니다. 다음 보시면 기숙사 들어가죠.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후생기관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 더 기억하실 거는 집단급식소는 한 번에 몇 명?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다는 거. 암기 가능하시겠죠? 집단급식소는 시험 문제도 내기 좋은 아이입니다. 기억을 반드시 하시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집단급식소까지 했고 13번째 나오는 용어 정의입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보시면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 함은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서 그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식품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하시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식품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뭐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번째 식중독입니다. 식중독은 익숙하시죠? 뭐라고 정의했냐면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 하시면 식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보시면 15번째 용어 정의 마지막이 되겠죠. 집단 급식소에서의 식단이라 하면 뭐냐? 얘는 중요합니다. 15번째 용어의 정의는 기억하실게요. 자, 식단이라 하면 뭘까요?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 방법, 조리 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뭐다? 급식 계획서를 뭐라고 합니까? 집단 급식소에서의 식단이라고 하죠. 식단. 그래서 정리하자면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서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 방법, 조리 인력 등을 고려해서 작성한 급식 계획서를 식단이라고 합니다. 집단 급식소에서의 식단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의였고, 다음 보시면 법 3조 나옵니다. 법 3조 식품 등의 취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키워드만 잡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얘는 이해하시겠죠?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하거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거. 두 번째 항목 보시면 2항이고 영업에 사용되는 기구나 용기 포장 역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기구, 용기 포장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은 기억하셔야죠. 3항에 나오는 얘기.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자,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무슨 령입니까? 얘를 기억하셔야죠. 총리령으로 정하였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식품 등의 취급에 관한 기준은 무슨 령이다? 총리령 기억하시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이라고 해서 시행규칙 2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 키워드만 잡으시면 되는데 시행규칙 제2조는 7가지가 나옵니다. 중요한 사항은 노랗게 표시했으니까 교재에다가 줄 그어서 표시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시행규칙 2조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이나 제조 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얘는 기본 상식선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번 항목은 기억하시겠습니다.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에 부패나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는 거는 뭡니까? 단서가 있죠? 뭐다?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것,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 비교해서 보시면 문제에서 보기 문항에 모든 식품은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다, 보기가. 그럼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단서가 있죠. 시행규칙 2조에서는 뭐다?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하여야 합니다지 모든 식품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용어 단어만 바꿔놔도 틀린 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시행규칙 2조의 2항에서는 부패나 변질이 되기 쉬운 것만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억하실게요. 세 번째 보시면 식품 등의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 냉장 시설 및 운반 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얘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항까지 보셨고, 시행규칙 2조의 네 번째 항목은 보시면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뭐 나옵니까?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그쵸? 위생 모자도 써야겠고 위생복도 입어야겠고 그런 얘기고, 역시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아이고. 다섯 번째 항목 보시면 제조, 가공 하여서 채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서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된다, 안 된다? 네, 아니 된다. 아니 된다. 반드시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조나 가공하여 채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 안 받았습니다. 또는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도 아니하고 포장을 뜯어가지고 분할해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조항이 있죠. 다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제외하는 사항 기억하실 내용이죠. 컵라면 나옵니다. 컵라면이나 일회용 다류, 차종류나 그 밖의 음식류에 뭐 부어줍니까? 뜨거운 물 부어주거나, 그렇죠?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서 판매하기 위해서, 호빵 같은 거 따뜻하게 데워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할해야겠죠. 포장 뜯어가지고 데워야겠죠. 그렇게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행규칙 2조 5번 항목을 보시면 채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포장을 뜯어서 분할하여서 판매해서는 아니 되는데, 보시면 컵라면이나 일회용 차종류나 그 밖의 음식류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주거나 또는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서 판매하기 위해서 분할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 얘기죠. 기억하시고요. 키워드만 잡으시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역시 키워드만 잡으시면 되는데, 시행규칙 2조입니다. 우리 하고 있는 거는, 그쵸?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섯 번째는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 음식기는 사용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은 기억하셔야 되죠.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 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중요했죠. 각각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칼, 도마 어떻게 됩니까? 어류, 생선 써는 거, 도마 또는 고기 써는 거 또는 채소 다듬어서 써는 거, 칼, 도마 어떻게 각각 따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류용으로, 육류용으로, 채소류용으로 칼, 도마는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실 내용이었고, 마지막 보시면 7번째 항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연하겠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7번 항목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총칙 파트가 끝이 나겠고, 총칙에서는 뭐 기억하시라고 했냐면 식품위생법의 목적, 용어 정의 15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